수많은 책부터 안경, 화려한 화병, 다양한 과일까지 담겨있는 이 그림은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흔히 조선시대에는 수묵화만 그렸을 거란 오해가 있는데 그 어떤 서양화보다 화려한 색감을 가진 작품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가도가 그 주인공입니다. 책가도는 말 그대로 책장에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책가도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놀랍게도 이 책가도 안에는 학문과 출세의 욕망, 글로벌 무역의 흔적, 트롱프로에유 기법에 서양 회화 기법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책가도의 대표 화가 중 한 명인 송석 이택균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조선시대 선조들의 덕질이 담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책은 단순한 지식의 상징이 아닙니다. 책가도의 책은 곧 계급, 가문, 교양, 권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양반 사회에서 책은 자손의 출세를 위한 필수 도구였고 화가는 그 열망을 책 무더기로 시각화했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책뿐만 아니라 중국의 책도 함께 그려 나 이렇게 외국 서적까지 보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야 뽐내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붓, 먹, 벼루, 종이는 학문과 성리학 세계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녀교육, 과거 합격, 장원급제라는 현실적인 염원도 담겨 있었죠. 책가도에선 이 문방사후가 책 위 또는 도자기 옆에 절도 있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는 조선 양반가에서 문의 기품이 얼마나 중시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청화백자, 분청사기, 옥, 나전칠기 이 기물들은 단순한 예쁜 소품이 아니에요. 당시 실물로 소유하기엔 매우 비싼 기물들이라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림 속으로나마 만족하기 위해 만든 시각적 사치였죠. 도자기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도자기도 있고 일부 책가도에는 서양 유리병이나 유럽식 향로, 시계가 그려져 조선 후기의 국제무역과 수입품 취향을 보여주는 역사적 단서가 되기도 해요. 책가도에는 유독 많은 길상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어요. 석류는 씨앗이 많아 다산을 뜻하고 복숭아는 장수를 상징해요. 연꽃은 청결함과 군자의 덕을 상징하죠. 책가도는 전통 동양화와는 달리 정면성, 원근법, 입체감이 혼합되어 마치 진짜 책장을 열어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요. 이건 서양의 트롱프로에유 기법 요소를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죠. 책가도의 색채도 조선 후기 회화와 비교하여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조선 후기 일반적인 회화는 단묵 위주의 수묵화나 담채화가 주를 이루어 강렬한 색상의 작품이 드물었어요. 하지만 책가도는 유난히 쨍하고 선명한 색감을 지니고 있죠. 석채라 불리는 천연 광물 안료를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색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하였고 교지나 장지에 호분이나 석회를 깔고 붓을 여러 번 겹쳐 칠해 색의 농도를 높이고 번짐을 억제했어요. 또 당시 조선은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안료에 접근할 수 있었죠. 책가도의 시작에는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가 있습니다. 정조는 세종 못지않은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인물로 규장각을 설치해 인재를 육성하고 문예지능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군주였어요. 책을 사랑했던 그는 유교적 지식과 정치 이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책가도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원래 임금의 어좌 뒤에는 1호 로봉도를 두는 것이 전통적 형식인데 정조는 그 대신 책가도 병풍을 놓는 획기적인 시도를 했어요. 이는 정조가 군주의 상징 대신 학문과 덕성을 자신과 왕조의 권위로 삼았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는 책가도를 그릴 때 책을 많이 그리고 정돈된 형태로 배치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책가도는 단순한 장식화가 아니라 왕이 직접 기획하고 화가들이 실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책가도의 유행은 그림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회화가 양반 전유물에서 서민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책가도는 말합니다. 조선도 이렇게나 다채롭고 자유로웠노라고.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회화, 책가도. 여러분이 책가도를 의뢰한다면 어떤 물건들을 넣고 싶으신가요? 당신만의 지식의 방,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빅블럭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